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 충페이충. 분노 뒤에 숨어있는 6가지 원인 감정. 1. 분노는 심판이다. 상대방이 나의 기준이나 규칙에 어긋날 때 분노한다. 그럴 때 나는 신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화를 낸다. 나는 맞고 상대방이 틀렸으므로 상대방이 변해야 한다. 이것이 분노의 첫 번째 원인 감정이다. 2. 분노는 기대다. 자신의 요구나 기대가 좌절될 때 상대방에게 분노한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고 나의 조력자가 되었으면 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낸다. 상대방은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분노의 두 번째 원인 감정이다. 3. 분노는 자기 요구다.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향한 요구다.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뿐이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모두가 자신이 정한 바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여기는데 이는 분노의 세 번째 원인 감정이다. 4. 분노는 감정의 연결이다. 분노할 때 그 배후에는 억울함, 두려움, 무력감 등 나약한 감정이 존재한다. 분노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런 감정을 들여다보고 다독여 주길 바란다. 분노는 타인 역시 자신의 내면과 같이 억울함, 두려움, 무력감과 같은 감정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타인이 분노한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나는 무력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 같은 무력감을 느껴야 한다. 이는 분노한 사람의 네 번째 원인 감정이다. 5. 분노는 두려움이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큰 위험을 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분노의 배후에는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 두려움이 존재한다. 그래서 분노는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타인을 보호하기도 한다. 나와 상대방 모두 나쁜 상황을 불러오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분노한 사람의 다섯 번째 원인 감정이다. 6. 분노는 사랑이다. 분노의 배후에는 헌신이 자리한다.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 많은 것을 바친 만큼 상대방 역시 나에게 많은 것을 바치기를 바란다. 상대방의 사랑을 얻고 싶어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사랑을 바친다. 그래서 많이 헌신하는 사람은 쉽게 분노한다. 하지만 헌신과 보답은 완전한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헌신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해도 지극히 정상이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길 원한다. 이는 분노한 사람의 여섯 번째 원인 감정이다. 잘 분노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는 감정을 차단했다. 과도한 자극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연결을 끊어버렸다. 둘째,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오랜 시간 친밀하게 지낸 적이 없다. 따라서 거의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매우 외로운 사람일 확률이 높다. 라벨링은 명명 혹은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자신이 판단했는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우리는 그 판단에 따라 반응한다.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녁 8시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한다면 어떨까? 숙제할 생각은 없고 놀기만 하는 상황을 마주한 대뇌는 무슨 라벨을 붙일까? 어떤 부모는 나태하다, 불성실하다, 학업을 게을리한다 등의 라벨을 붙인다. 자녀에게 이런 종류의 라벨을 붙인 후 자녀의 행동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분노 감정이 형성된다. 어떤 부모는 여유를 즐긴다, 공부와 휴식의 균형을 맞춘다와 같은 라벨을 붙인다. 이들은 자녀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 기쁘다. 또 퇴근한 남편이 집안일에 관심 없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않으며 소파에 누워있다고 가정해보자. 게다가 아내와 대화도 나누지 않고 휴대전화 게임만 한다.
그 상황을 목격했다면 어떤 라벨을 붙일 수 있을까? 가정에 관심 없다, 무책임하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와 같은 라벨을 붙인 아내는 남편에게 분노한다. 한편 남편이 무척 피곤하구나, 가정을 위해 남편이 고생하는구나와 같은 라벨을 붙인 아내는 남편의 고충을 이해하고자 한다. 라벨링은 자신의 내재적인 경험과 이해에 따라 외재적인 사물을 가공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그 다음의 감정을 결정한다. 따라서 분노에 대해 탐구하기 전에 먼저 라벨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라벨에 대한 탐구는 나는 분노할 때 타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누군가에게 내린 이기적이다, 우둔하다, 믿을 수 없다, 냉정하다와 같은 평가는 우리의 대뇌가 만들어낸 판단이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개인적인 평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오해한다. 설명하지 않으면 화가 난 이유를 모른다. 한 여성이 말했다. 아침에 전날 먹다 남은 전을 먹이려고 했는데 별로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른 갓 구운 빵을 사왔지요. 매일 힘들게 공부하는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보고서는 전이 아직 남았는데도 빵을 사오다니 남은 음식은 버리려고? 라며 화를 냈어요. 그녀가 이어서 말했다.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저도 화가 났어요. 내가 얼마나 아이를 생각하는지 모르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논리로 그렇게 말하는 건지. 맛없다고 바로 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나요? 화가 많이 났죠. 하지만 침착하게 버리지 않을 거야. 저는 달걀물을 입혀서 다시 부치면 돼. 라고 말했어요. 이 여성은 자신의 분노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남편과 침착하게 소통했다. 하지만 이런 소통 방식은 너무 소모적이고 큰 효과도 없다.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화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편의 행동에 아이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라벨을 붙였다. 그녀는 남편과 나는 아이를 생각한다라는 화제로 소통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새 빵을 사는 행위에 낭비라는 라벨을 붙였다. 그는 낭비하지 말자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 이 여성이 빵을 사오자 한 사람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 다른 한 사람은 낭비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인생은 참 슬프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은 두려워하면서도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른다. 상대방은 내가 화난 이유를 전혀 모르고 슬프게도 나 역시 상대방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우리는 자신이 듣고 싶은 정보를 기억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생략할 때가 많다. 상대방에게 라벨을 알려줄 때 그 문제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 강조해서 이해시켜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도 같은 문제를 중시한다. 분노를 해결하는 방식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알려주는 것이다. 점에서 면으로 가는 라벨링. 지금 배우자가 청소를 하지 않는다. 이는 집안일을 잘 하지 않는다는 면에 속하는 하나의 점이다. 그런데 집안일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기적이다라는 면의 점이다. 지금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이기적이다라는 면까지 이르렀다. 수학적으로 면을 확정하려면 최소한 동일한 직선에 있지 않은 세 점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떠한 인격적 특징을 지녔는지를 확정하려면 다른 영역의 증거를 수집해서 평가해야 한다. 인격을 나타내는 어휘를 이용해 타인을 평가한다는 것은 부족한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을 정의하는 것과 같다. 미국 가족치료의 어머니 버지니아 사티어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우리는 서로 비슷해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달라서 성장한다. 타인에게 있는 나와 다른 점이 나의 성장을 돕는다. 한 어머니가 말했다. 아침마다 아이 깨우는 문제로 실랑이를 해요.
지각하기 바로 전까지 꿈쩍도 안 하고 누워있다가 혹시나 지각할 것 같으면 아침 식사를 거르든가 아예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해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인내심을 갖는 것이다. 아이의 자기관리 능력은 성인보다 약하다. 아이들은 양육자의 인내를 갖춘 훈육, 소통, 본보기, 격려를 통해 조금씩 바른 습관을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시간관념이 생긴다. 사실 인내심은 모든 분노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비법이다. 인내심이 충분하면 해결하지 못할 분노가 없다. 사람들은 타인이 쉬는 것을 못 보고 타인의 편안한 모습을 못 본다. 타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못 본다. 이런 것들은 당신은 나와 똑같은 기분을 느껴야 해. 우리의 기분이 똑같아야 우리 사이가 가까워져. 라고 말한다. 분노한 사람은 두 사람의 고통이 한 사람의 고통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이성적일수록 쉽게 분노한다. 올바르지 않은 일은 편안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드라마 시청이 그렇다. 편안함의 원칙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드라마가 재미있으면 새벽 2, 3시, 심지어 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한다. 내일 출근해야 하니 이제 시청을 멈춰야 해라고 이성이 알려줘도 그들의 감성은 아니야, 멈추고 싶지 않아 라며 이성에게 반발한다. 그래서 이들은 피곤하고 드라마에 감흥이 없어질 때까지 시청을 계속한다. 올바름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매우 절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너무 오랜 시간 드라마를 시청하는 일은 일탈적이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음날 출근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봐 너무 늦은 시간까지 시청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성이 더 시청하자고 해도 더 이상 보지 않는다. 혹 드라마를 늦은 시간까지 감상했다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생각에 자책한다. 편안함의 원칙과 올바름의 원칙은 절대적으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래도 두 원칙이 상충되는 일은 많다. 운동, 야근 싫어하는 상사에게 보고하기와 같은 일은 맞는 일이지만 고통스럽다. 이런 경우 편안함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올바름의 원칙에 따라 지속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 두 원칙이 서로 충돌할 때 나에게 더 중요한 원칙이 나의 행동 방향을 결정한다. 사람들은 관계가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트집을 잡는다. 이는 잠재의식이 결정하는 것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트집을 잡으면 상대방을 잃는다라는 것은 이 여성의 생각이다. 하지만 남편은 나는 당신을 잃지 않을 테니까 당신에게 트집을 잡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 이 여성은 자신의 생각의 틀에서 남편을 이해했고 따라서 그녀가 남편을 보호하는 방식은 바로 남편의 트집 잡기 행동을 멈추는 것이다. 내면이 결핍될수록 타인에 대한 분노는 강해진다.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결핍을 느낄수록 상대방이 몇 시에 귀가하는지, 매일 무엇 때문에 바쁜지, 누구와 같이 있는지 문제 삼는다. 반대로 내가 사람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배우자가 몇 시에 귀가하는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존중이라는 욕구가 결핍될수록 상대방이 선물을 보냈는지, 자발적으로 전화하는지 따진다. 또 매번 냉전을 벌일 때마다 누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누가 먼저 굴복하는지 따진다. 인정이라는 욕구가 결핍될수록 비판과 지적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에 강렬하게 저항한다. 분노가 문제가 아니다. 분노는 결핍감을 해결하는 방법일 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의 감정을 신경 쓰고 나의 욕구를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분노한다. 하지만 나의 욕구가 나의 문제고 타인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분노하지 않는다. 남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면 그가 정이 많아서이고 만족감을 주지 않아도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외롭고 세상이 차갑다고 느낄지언정 크게 분노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는 상대방이 마땅히 나를 위해 행동해야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빚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여성이 호소했다. 저는 아이와 가정을 위해서 많은 것을 바쳤고 이제 너무 지쳤어요. 그런데 남편은 핸드폰과 텔레비전만 볼 뿐 저를 이해하지 않아요. 심지어 저와 자주 말다툼을 해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자신을 이해해 주나요? 매일 희생하는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나요? 힘들 때 스스로에게 그만하자고 말하나요? 아니면 일이 자신보다 중요하다며 쉬지 않고 해나가나요? 자신의 감정을 중시하나요?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일이 더 중요한가요? 대화 결과, 그녀는 자신을 이해할 줄 몰랐다. 그녀에게 너무 많은 반드시가 있었다. 아이는 반드시 잘 키워야 하고 화를 내면 안 된다. 집안은 반드시 깨끗해야 하고 가족에게 반드시 식사를 차려줘야 한다. 명절이면 부모님과 친척에게 반드시 선물을 보내야 한다. 이러한 도리는 사실 전혀 문제 없다. 하지만 옳은 일을 반드시 모두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다 해낼 수도 없다. 하물며 소위 옳은 일을 할 때 하고 싶지 않은 자신을 이해해 준 적이 있는가? 한편 남편은 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볼까? 자신을 이해해 주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고생을 이해할 수 없다. 남편은 자신을 힘들게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내 역시 남편의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즐거움을 먼저 선택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편이 일부러 아내의 노고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노고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여성이 자신을 이해해 준 적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자신의 노고를 이해해 준다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의 감정을 일보다 중요시해야 한다. 그러면 남편이 자신을 이해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다시는 분노하지 않을 궁극적인 해답이다. 분노는 기묘한 사용법을 가진 무기이다. 다른 무기는 인간이 사용하지만 분노란 무기는 반대로 인간을 사용한다. 몽테뉴